네, 안녕하세요. 1월 16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또 장전에 셀트리온에 대한 레포트 두 개가 나왔네요. 유안타 정권에서 하나 나왔고, 다올투아 정권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사항인데요. 일단은 큰 이슈는 없습니다. 뭐 4분기 쪽에 대한 부분. 기존까지 일단 조금 약간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일단 지난주에 나온 한국투자증권의 좀 4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을 조금 많이 빠지는 어닝 쇼크로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일단 다올투자증권이랑 유안타증권에 대한 4분기 실적 프리뷰는 일단 큰 이상은 없고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4분기 프리뷰 이번 실적도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 24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바이오시밀러 본업 성장과 더불어 진단키트 매출 증가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될 전망? 이건 조금 진단키트 매출 증가? 요거는 이제 4분기 때 들어서 그죠. 요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맞는 사항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틀렸죠. 이제 진단키트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은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갔죠. 이거는 틀린 부분. 진단키트 매출 증가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될 전망?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2022년 3분기에 발생했던 셀트리온 USA 매각에 대한 미실현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전분기 대비상으로는 감소될 예정이다. 요 3분기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판매했으니 그죠. 진단키트 쪽에 대한 매출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램시마에서 C와 유플라이마 등 미국 출시를 앞둔 바이오시밀러 공급 증가해서 4분기 계약 공시에 들어갔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램시마 IV, 허주마, 트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매출과 케미컬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등 신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의견 바이와 적정 주가 24만 원을 유지한다. 요것도 그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신제품 라인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가 더 올라가야죠. 요것도 조금 이게 반응이 안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분기 실적 연결 매출액 6,200억, 전년 대비 0.3% 빠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3.9% 빠지는 상황. 영업이익 2,039억, 전년 대비 8.2%, 전분기 대비 4.6% 빠지는 상황.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단은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해 유럽 직접 판매 전환 효과로 모든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고른 성장이 예상이 된다. 2022년 부재했던 램시마 SC와 유플라임의 매출 발생과 3분기 비중이 감소했던 트룩시마 매출 정상화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 발생으로 기타 매출 1986억 원 기록 추정. 요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일단은 4분기 매출 쪽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그죠. 대략 한 5,700억대를 예상했었죠. 5,700억대 예상하면서 기타 매출 사항으로 2,40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 금액이 3,500억대 부분이었죠. 3,500억대 부분이었고 그리고 약간 테바의 CMO 자체를 한 58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 요렇게 정도 예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 조금 말이 안 되는 요거 조금 틀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높은 램시마 IV 생산 수요에 따라 론자 CMO 비중이 증가하면서 원가율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에 따른 제조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률 32.9% 정도를 기록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CMO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테바양 아조비는 2023년 하반기에 생산될 전망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미국 출시 예정인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에서시의 매출이 2023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2023년 매출 2조 6,700억에 매출 11% 늘어나고 영업이익 9,500억 전년비 25%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 요것도 그죠. 테바의 CMO 계약이 2022년 3분기에 나왔습니다. 2022년 3분기에 나왔는데 이
하반기에 생산될 전망? 요것도 조금 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3분기에 태화양 계약이 나왔을 때 정권사들 대부분 한 4분기부터 생산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2023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라면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2022년 3분기부터 CMO 계약 자체가 나올 일이 없었겠죠. 요것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틀리지 않나 싶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등 후속 제품 임상 진행 중이며 2023년 허가 신청 계획이다. 해서 스텔라라랑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출시 예정일이 우리가 2024년 초 부분이고요. 졸레어가 요게 2024년인가요? 아무튼 요거는 조금 출시 일정 자체가 조금 아직은 미확정된 부분이고요. 2024년 아니면 2025년인데 여하튼 이게 초인지 중인지 좀 말인지 조금 아직 일정이 조금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라니 테라퓨틱스와 연구개발을 통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할 예정. 회사에서 보도자료로 나왔죠. 후속 제품 차별화를 활용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할 전망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변경 전 변경 후 매출 변동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6,200억대 뭐 시장 컨센서스가 그죠. 요것도 조금 틀렸네요. 요것도 6,100억대가 아니고 시장 컨센서스 6,200 얼마입니다. 요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2,100억인가요? 2,200억대 부분상으로 요것도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시장 컨센서스를 적용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올 투자증권에서 나온 조금 이번 보고서는 조금 믿을 만한 정보가 조금 많이 있지는 못합니다.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3년 일단 이제 1분기 쪽 변경 전에는 6,500억 받네요. 6,580억. 그리고 영업이익 2,299억 받는데 변경 후 6,300억에 2,289억에서 매출만 조금 떨어지는 부분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작년 매출 2조 4,100억에 영업이익 7,5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31.5%대. 아무튼 2022년 그죠. 주가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최저치를 찍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분기 이때였죠. 영업이익 쇼크 25.8%가 나옴으로써 23년 2조 6,700억에 영업이익 9,500억 거의 1조 원대 가까운 부분 영업이익률 35.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아무튼 졸레어 쪽에 대한 부분 이게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하튼 이번에 나온 다올 투자증권에 대한 레포트 부분은 여하튼 조금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 조금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나온 내용이고요. 4분기 실적 아쉬운 실적이다. 준비는 착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4분기 컨센서스 하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 매출액 6,100억에 영업이익 2,167억을 하회할 전망해서 지난 4분기 실적에서 당사는 매출액 5,700억 전년 대비 마이너스 6% 빠지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 영업이익 1,840억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요게 그죠.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토증권이랑 거의 비슷하죠. 1,800억, 1,700억대 부분. 매출액 쪽에 대한 부분도 한토랑 비슷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예상한 부분도 그죠. 매출액은 한 대략 5,700억대, 영업이익은 뭐 전망하기가 어렵고, 여하튼 지난주에 나온 한토증권이랑 유한타증권 4분기 실적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과 달리 셀트리온 USA 매각 관련 이익과 같은 일회성 실적이 없었음. 헬스케어와 계약 공시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공급 품목에 램시메스시 포함 유플라이머까지 들어가 있죠. 목표 주가 24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로 예상되었던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나 출시 예정 전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출시 지연은 없을 것이다. 지난 12월 램시마에서시의 신약 허가 신청 FDA 제출했으며
램시마 SC는 신약으로 미국 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 승인 시점은 23년 말로 예상이 되며 단연간 유럽에서의 사용 실적 등을 바탕으로 허가 가능성은 높다. 2024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경쟁 제품이 없고 높은 편의성으로 높은 약가가 예상이 되며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의 72%가 미국 시장으로 유럽보다 높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램시마 SC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베터 개발해서 IV에서 피하 주사형, 경구용, 라니 테라피틱스와 경구용 캡슐 플랫폼인 라니피를 적용한 경구용 공동 개발과 향후 글로벌 판권에 대한 우선 협상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 라니필은 약물을 포함한 마이크로 니들의 장용 코팅을 적용해서 소장에서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소장 벽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소장에는 통각 수용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경구용 제형화 기술을 판단한다. 통각 수용체가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통증을 못 느끼는 사항이죠. 이스라엘, 미국 등 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구용 제형을 개발 중에 있다. 오라메드는 경구용 인슐린 임상 3상에서 실패. 노보노디스크는 경제성 문제로 개발 포기. 그리고 약간 쇠가 걸려있는데 경구제인 상업화에 성공했으나 주사제인 오젠픽 대비 100배 가까운 원료의약품을 사용. 펩타이드보다 단가가 높은 단일 클론 항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라니필 플랫폼은 장내 주사 방식으로 높은 생체 이용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바이오 모달리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투자의 겸 매수의 목표 주가 24만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이랑 비슷하게 4분기 실적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빠지는 부분 상으로 비슷하게 조금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투자 증권사 중에서는 조금 일단 한투, 유안타 비슷하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년 내 매출액 2조 3,500억에 영업이익 7,300억. 그래서 이것도 보죠. 조금 영업이익 자체가 빠지는 사항. 일단은 4분기 실적 요게 빠지니 그죠. 한투증권도 마찬가지였죠.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빠지니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도 일단은 작년 대비 조금 빠지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2조 5,700억에 영업이익 9,200억대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ER 22년 38, 23년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안 나왔네요. 일단 22년 거고 그죠. 그리고 램시마 SC 유럽 점유율 순위 10.7% 램시마 SC 12%대까지 올랐죠. 램시마 스위칭 환자 규모 라니필 기술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증권사 두 개 일단은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그죠. 아주 컨센서스 조금 빠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자료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요. 유안타증권 쪽에 대한 부분은 4분기 실적 한투증권에서 예상한 부분이랑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램시마 SC 기대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안타증권 24만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도 24만원 그대로 유지를 한 오늘 나온 레포트 두 개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